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2017년 7월 8일 토요일 영초사 제 13기 6차 워크숍입니다. 제가 이제 그 강의 장소를 옮기거든요. 이번 7월 초까지 여기서 하고 7월 말부터는 서울역 서부역 맞은편에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거기에 디오빌 오피스텔에서 바로 가깝습니다. 서울역 서부역 쪽에 롯데마트 있지 않습니까? 그 횡단보도 넘으면 바로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장소를 만들고 오늘 이제 서울서 오면서 그 오피스텔에 가가 에어컨 설치하고 또 이제 지금 청소는 다 해놓고 이제 거기 인테리어 하고 책상 좀 덜 넣고 이래가 이제 본격적으로 7월 말부터 그쪽에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소로 옮겨 이래서 제가 8월 달에 그 우리 용초사 오비 회원들 이렇게 CME Continuous Medical Education Education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무료죠. 우리 회원들 앱 서비스죠. 그래서 지금 4번 하거든요. 4번 하는데 1기, 2기, 3기, 4기 토요일 하는데 토요일은 10명이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빨리 혹시 안 하시면 빨리 신청하십시오. 마감되고 곤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게 그 여건이 되면 초음파 기계도 갖다 놓거든. 이 기계를 갖다 놓고 언제든지 이제 와서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와서 실습도 할 수 있고 그런 장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당분간은 그건 좀 불가능하고 사람이 한 사람이 지켜줘야 되니까 사람만 보여주면 거기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뭐 컴퓨터로 내 동영상도 구경하고 또 서로 실습도 하고 또 커피도 마시고 이러시거나 아주 이제 그런 카페 비슷한 그런 걸 만들려고 합니다.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남산타워도 보이고 아주 경치는 비 오는 날에는 더 좋을 것 같아요. 눈 오고 이러면 아주 이제 제가 서울에서 교육 장소를 만들려고 했는데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강의는 췌장 강의를 하겠습니다. 췌장. 췌장 초음파 스케일이거든요. 네. 췌장솜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초음파 중에 사실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이 췌장이거든요. 이 췌장 질환은 그 췌장암 경우에는 놓치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췌장을 검사할 때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을 그냥 헬스 스크리닝을 할 때는 뭐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스캔 쭉 해보고 그 다음에 특이한 게 없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복통으로 왔거나 존디스로 왔거나 웨이트로스로 왔거나 하여튼 췌장 질환이 의심될 때는 마음가짐 틀립니다. 그때는 우리가 췌장을 초음파가 안 되면 잘 안 보이거나 의심스러울 때는 반드시 CT를 찍어야 됩니다. 전혀 CT를 아까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췌장에서 검사할 때는 이것이 루틴 스크리닝이냐, 헬스 스크리닝이냐, 디지즈를 찾기 위한 거냐, 병변을 의심해가지고 디지즈 체킹하고 이 두 가지는 마음가짐이 전혀 틀립니다. 이긴 경우에는 이거는 반드시 CT를 찍어야 되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 루틴 스크린인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안 보일 때는 반드시 차트에다가 기록을 해놔요. 내가 초음파를 했는데 어느 부분이 잘 안 보였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될 때는 3개월 후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해라. 이거는 이제 헬스 스크리닝이니까. 요거는 반드시 CT죠. 요거는 팔로우를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차트에다가 기록을 해야 돼요. 절대로 환자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절대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습니다. 안 듣거든요. 기록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초음파 검사할 때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소견이 췌장 초음파 스캔 두 가지입니다. 췌장 초음파 스캔 시에 소견 중에 첫째는 P닥터, 판크레아 닥터가 3mm 이상일 때, 3mm 이상일 때. 두 번째는 낭성 병변이 있을 때, 낭성 병변이 있을 때. 여기 이제 중년 이상에서 판크레아 P닥터가 3mm 이상이거나 낭성 병변이 있을 때는 반드시 CT를 찍어봐야 됩니다. CT를 반드시 찍어요. CT 체크해야 돼요. 그런데 그까지는 당연하죠. 그 다음에 CT의 정상이 나오거든요. 판크레아 닥터가 3mm를 늘어나는데 CT에서는 아무 이상 없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뭐냐면요. CT에서 정상인 환자에서 팔로우에서 해보면 판크레아 캔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캔서. 그렇게 뭐가 그러냐면 나중에 판크레아 캔서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CT하고 초음파하고는 그게 영상 나오는 게 틀리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판크레아 닥터가 딜라테이션 되게 CT에서는 아이소 덴스한 아무 병이 없다는데 초음파에서 메스가 나오는 수가 있어요. 물론 반대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 판크레아 닥터가 딜라테이션이거나 낭성 병변이 있을 때 CT에 괜찮으면 괜찮은 거 아니다는 거죠. CT에는 멀쩡하더라도 반드시 크로즈 팔로우 해야 됩니다. 두 번 정도 크로즈 팔로우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그럴 때는 시나리 체인지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크로즈 팔로우가 3개월, 6개월 팔로우가 괜찮은데 또 한 번 더 팔로우가 괜찮으면 그러면 이제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그런 게 많거든요. 이제 판크레아 닥터에 딜라테이션 CT 괜찮은데 나중에 1년 후에 보면 이제 그 판크레아 캔서가 나오죠. 그래서 보면 선생님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게 똑같이 CT 아니 병변이 덕트 딜라테이션이 여전히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있고 병변이 안 보이는데 그 후에 또 팔로우에서 캔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판크레아 캔서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캔법이죠. 췌장의 스캔법.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3mm 이상 낭성됩니다. 다음에는 스캔법이죠. 스캔법인데 췌장의 스캔은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횡단 스캔, 종단 스캔, 장축 스캔, 단축 스캔, 그 다음에 테일을 스캔하는 거죠. 첫 번째는 장축 스캔이 췌장 장축 스캔하기 전에 췌장의 아나토미를 우선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췌장을 하기 전에 포탈 베인 시스템, 요걸 아주 포탈 베인 시스템이거든요. 포탈 베인은 우리가 이제 스프린에서 시작하죠. 스프레니 베인이 여기 있죠. 여기에 SMV가 IMV, 인필의 메센트릭 베인이 만나고 SMV가 오죠. 여기 만나면 비로소 여기서부터 이제 포탈 베인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포탈 베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시스틱 베인 만나고 그 다음 메인 포탈 베인이 돼가지고 리버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 맨날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요렇게가 요렇게 리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인트라헤파틱 포탈 베인, 익스트라헤파틱 포탈 베인이죠. 여기서부터 포탈 베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판크레아스는 이렇게 포탈 베인하고 관계가 많죠. 이렇게 판크레아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판크레아스의 이쪽은 헤드 버블이고 이쪽이 운시네이트 프로세스고 그 다음에 여기가 내액이고
이쪽이 바디고 이쪽이 테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크레아스의 밑쪽은 스프레닉 베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제 스프린이 이렇게 있고 판크레아스가 테일이 이렇게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이 스프린이고 여기 판크레아스의 디스탈 테일이 되는 거고 테일이 되고 여기 바디가 되고 바디가 있다. 헤드가 되는 거. 헤드 프로프가 되는 거고 헤드 프로프가 되고 프로프가 되고 이쪽이 CB 가스트로두오데날 아트리고 여기 CBD가 되고 이쪽이 넥이고 이쪽이 원시네이트 여기 이제 뭐가 있느냐면 SMV가 있죠. 사실은 이게 SMV가 있고 SMV하고 스프레닉 베인하고 만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게 SMV와 스프레닉 베인 만나는 부분이죠. 요 밑에가 뭐가 있느냐면 스프레닉 베인이죠. 여기 스프레닉 베인이고 요 판크레스의 뒤쪽에 스프레닉 아트리가 이렇게 스프레닉 아트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판크레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축 스캔할 때는 심화부 횡단 스캔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우리 리버를 많이 봤잖아요. 렉트 리버가 이렇게 있고 여기 아올타에서 셀리악 엑시스에서 이렇게 혈관이 갈라지죠. 이 렉트 리버죠. 리버고 여기 아올타고 여기 셀리악 엑시스고 여기 스프레닉 아트리 여기 코먼 헤파틱 아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프로브를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판크레아스의 이제 바디가 보입니다. 그 바디의 랜드마크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렇게 스프레닉 베인이죠. 스프레닉 베인 위에 판크레아스 바디가 되고 여기 판크레아 닥트가 보이고 여기 판크레아스 바디가 되고 여기 SM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요 밑에 아올타가 SMA가 있는 부위죠. SMA 부위입니다. 그래서 요 영상이 제일 중요한 기본 영상인데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가 이렇게 되고 여기 SMA가 되고 여기 이렇게 되고 아올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아올타 라이트 레날 아트리 여기 IVC 여기 스프레닉 베인 이제 여기 스프레닉 베인 여기 랩트 레날 베인이죠. 키드니에서 이렇게 오니까 키드니에서 여기 키드니가 이렇게 있습니다. 키드니가 랩트 키드니까 여기 랩트 레날 베인 랩트 레날 베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SMA가 되는 거죠. 여기 SMV 여기 게스트로두오데날 아트리 요거는 CBD 그렇죠. 요 영상이 이제 기본 영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헤드를 보기 위해서는 프로브를 이제 헤드 쪽으로 옮겨야 되겠죠. 이렇게 옮기면 헤드 쪽으로 옮기면 이렇게 보이죠. 여기 원시네이트 프로세스 여기 SMV 여기 게스트로두오데날 아트리 CBD고 여기 게스트로두오데날 아트리죠. 그래서 요 바디 보고 애들을 오른쪽으로 가 요걸 확인하죠. 그 다음에는 다시 바디를 가가 테일을 봐야 됩니다. 테일을 보는데 테일을 볼 때는 판크레아스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로브의 각도가 오블라이크하게 해줘야 됩니다. 오블라이크 해주면 이렇게
이렇게 판크레아스가 보이고 이쪽으로 스프레닉 아트리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 스프레닉 베인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여기 이제 장축 스캔. 그 다음에는 단축 스캔을 봐야 됩니다. 단축 스캔. 단축 스캔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로 스캔. 단축 스캔. 그게 이제 단축 스캔은 어떻게 자르냐면 첫 번째 자르는 것은 SME 레벨에서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두 번째는 요 SMV 레벨에서 이렇게 자르고, 세 번째는 헤드 프로퍼 레벨에서 자르고, 네 번째는 이렇게 스프레닉 아트리 레벨에서 자르고, 요 레벨에서 자르게 됩니다. 이렇게 자르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이죠. 그럼 4번 자르게 됩니다. 자르게 되면 1번을 레벨에서 자른 것이 SMA 레벨입니다. SMA 레벨. SMA 레벨에서 자르면 우리가 전번에 많이 봤던 영상이 나옵니다. 리버가 나오고, 셀리악 액시스가 나오고, SMA가 나오고, 요렇게 요 판크레아스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또 혈관이 하나 나오고, 여기 스토마 이렇게 나오죠. 여기 이제 SMA 레벨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아올타죠. 요거는 아올타입니다. 자, 요거는 셀리악 액시스죠. 셀리악 액시스고, 요거는 코먼 헤파틱 아트리고, 요거는 스프레닉 아트리입니다. 요거는 SMA. 그렇죠. 요 아올타 위에 SMA. 요 사이에 있는 거는 뭐겠습니까? 요 사이, SMA 아올타 사이. 랩트 레날 베인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랩트 레날 베인 보이죠? 네, 그렇죠. 다음에 여기 이제 스토막입니다. 스토막. 여기에 혈관이 두 개 있는데, 요거는 스프레닉 아트리입니다. 요거는 스프레닉 베인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요 스프레닉 아트리 약간 오브라져가 주행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스프레닉, 여기는 스프레닉 베인, 요 스프레닉 베인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하면, 자, 제일 밑에 아올타. 그 다음에 레프트 레날 베인, 레프트 레날 베인. 여기에 SMA 있죠. 그 다음에 SMV, 스프레닉 베인 있죠. 스프레닉 베인. 판크레아스 바디, 판크레아스 바디죠. 그렇죠. 이해가 되면 되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자를, 요거는 이제 SMV 레벨이죠. SMV. 사실은 이게 SMV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SMV하고 스프레닉 베인이 만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SMV 레벨에서 자르면 어떤 영상이 나오냐면 이렇게 자,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요 혈관은 뭐냐면 SMV죠. 여기 SMV가 되고, 여기 이제 스프레닉 베인하고 만나죠. 스프레닉 만나는 거는 각이 안 나니까 안 보이죠.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제 포탈 베인이 되는 거죠. 그럼 요 위에는 판크레아스의 내액이 되고, 요거는 문신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잘랐죠. 내액이고 인신.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 헤드 프로퍼 레벨에서 자릅니다. 방금 헤드 프로퍼 레벨에서 자르면 헤드 프로퍼 레벨을 자르면 어떻게 영상이 보이느냐면 이렇게. 자, 판크레 헤드 프로퍼가 굉장히 큽니다. 헤드 프로퍼 이렇게 보이고, 여기 CBD 보이고,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보여요. 자, 이렇게. 자, 요거는 포탈 베인입니다. 요거는 포탈 베인. 그 다음에 포탈 베인 위에는 CBD가 보이죠. 여기는 판크레아스의 헤드 프로퍼입니다. 자, 요거는 뭐겠습니까? 헤드 밑에 뭐가 있죠? 그렇지, IVC죠. 당연하죠, 참.
자, 마지막에 요거는 뭐죠? 요 그림. 그렇죠. 라이트 레날 아트리죠. 라이트 레날 아트리. 근데 판크레아스는 CT를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헤드가 굉장히 깁니다. 헤드가 이 다이아미터가 옆에 탱폭보다 AP 다이아미터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요 다이아미터가 굉장히 깁니다. 요 폭은 얼마 안 되는데 이 폭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상당히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다음에 요 스프레닉 아트리하고 스프레닉 베인을 잘라보면 스프레닉 아트리 베인에서 잘라보면 어떤 현상이 보이냐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혈관이 보이고 여기 혈관이 이렇게 여기에 있는 혈관 컬러를 띄어보면 요거는 빨간색이 나오고 이쪽은 파란색이 나옵니다. 파란색. 요거는 스프레닉 베인이고 요거는 스프레닉 아트리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판크레아스의 바디 앤드 테일이죠. 경계 부분들. 자, 요 레벨이 버티컬하게 잘랐지 않습니까? 버티컬 이쪽이 그럼 버티컬을 자르면 어떻게 여기 위에고 여기 아래쪽이 되지 않나요? 그러면 위에 쪽은 이거 보시면 스프레닉 베인은 밑쪽이고 스프레닉 아트리는 위쪽이 된. 그렇게 우리가 판크레아스의 스프레닉 베인은 판크레아스의 밑쪽을 지나가고 스프레닉 아트리는 판크레아스 위쪽 뒤쪽을 지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프레닉 베인이 있고 스프레닉 요 4개의 레벨을 자른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테일을 보는 거죠. 판크레아스 테일을 보는데 아까 이렇게 테일을 봤지만 사실상 구부리도 요까지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이쪽은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각지대고 이 부분이 사각지대. 그래서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스크린을 윈도로 해가 경비장 채미부 관찰이죠. 관찰하죠. 이렇게 이제 한자를 레프트 라트를 할 때 굽빗으로 눕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스프린을 이렇게 관찰. 스프린이 이렇게 보이고 여기 깨서 여기에 스프린이 아트리 베인이 보이죠. 여기에 여기 주위를 혈관 둘러싸는 제코. 스프린은 고에코로 나옵니다. 스프린은 고에코. 이 혈관의 위치는 사람마다 틀립니다. 아트리가 이쪽에 있을 수 있고 베인이 이쪽에 있어. 그러나 아트리는 보면 레드 컬러고 베인은 블루 컬러입니다. 요 입체 관계는 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세히 보시면 스프린하고 판크레아스의 에코는 스프린이 판크레아스보다 에코가 더 높거든요. 일반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스프린 고에코고 판크레아스는 약간 저에코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좀 이따 8시 반에 모델 오면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판크레아스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편하게 앉아. 너무 더워요. 예? 너무 춥지요? 예, 에어컨, 약간. 예, 꺼버리십시오. 추우면 춥다 이야기할 수 있어. 아까 추워하시는 것들이. 자, 지금부터 조금 설명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앞에서 들으시죠. 아, 예. 뒤에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자, 췌장 변비로 해석하는 췌장 질환. 췌장 초음파 영상입니다. 조금 처음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들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병 초음파 영상을 볼 때 첫 번째 했죠. 병리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왜 그렇게 된가? 늘 이야기만 했죠. 첫째 우리가 초음파에서 무에코로 나와서 물이죠. 물, 혈액, 림프
세 가지죠. 두 번째는 우리가 아주 고에코로 나오는 것은 칼시피케이션, 석회석, 그 다음에는 에어죠. 그렇죠. 섀도우도 많아.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고에코로 나와서 폐, 콜레스테롤, 지방, 콜레스테롤, 콜로이드, 그 다음에 염증세포가 침연될 때, 이럴 때 고에코로 나오죠. 그리고 고에코 물질이 없더라도 안에 내부가 헤테로지너스 할 때는 해망조면체로 반사가 많이 돼가 고에코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만날 똑같은 이야기. 그 굉장히 중요한 개면이거든. 이거든. 초음파는 음양계면이 차이가 심한 물질을 통과할 때는 반사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고에코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에코는 뭐겠습니까? 무에코가 제에코는 머슬이 제에코 나오죠. 그런데 어떤 물질이 아이소에코거나 고에코이더라도 물이 들어가게 되면 에코가 떨어져가 저에코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다 일단 됐죠. 그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염증이 생기면 처음에는 세포가 침연되면 고에코 됐다가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서 프루이드가 고이기 시작하면 에코가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게 압세스가 되어버리면 무에코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염증이 낫고 파이브러스 티슈가 생기면 에코가 올라가잖아요. 고에코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병이라도 시기에 따라서 에코의 변화가 차이가 나는 거죠. 예. 그 우리가 이제 전번에 팻 이야기를 했죠. 팻이 우리가 지방간에서는 고에코가 되는 것은 이 초음파빔이 지방하고 맞부딪혀가 돌아오는 게 아니고 지방에 의한 산란이 일어나고 주위에 있는 조직하고 부딪혀 가지고 이게 서메이션 돼가 돌아와가 고에코가 나죠. 그러니까 순수한 팻만 있으면 고에코가 안 나오죠. 오히려 저에코가 나오죠. 그러니까 피하 지방은 고에코로 안 나옵니다. 피하 지방은 저에코로 나옵니다. 저에코는 산란에 있는 빛이 부딪혀가 서메이션 되고 돌아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방과 지방 사이에 다른 조직이 섞여 있어야 고에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방에서 예를 들자면 메센트리가 팻의 메센트리 장감막의 팻이 어큐뮬레이션 장감막은 이 저에코로 보이는데 장감막에 팻이 조금 어큐뮬레이션 돼도 그렇게 고에코가 안 되는데 장감막에 염증 세포가 침연이 되면 그때는 굉장히 고에코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폐 사이에 염증 세포가 침연되면 염증 세포에 반사하고 또 폐시한 반사 스메이션 돼가 고에코가 되는 거죠. 예. 그런 기념을 알면 그다음 쉽습니다. 자, 그러면 췌장의 아나토미인데 췌장의 병리가 췌장은 엔도크라인 글랜드하고 조직 엑소크라인 글랜드가 있습니다. 그게 인슐린도 호르몬도 만들어내고 음식물을 소화하는 효소도 만들어내죠. 그 엔도크라인, 엑소크라인 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췌장 쪽에 엑소크라인 끝에는 에시나이가 있죠. 에시나이. 여기 이제 그 소화 효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에시나이가 있고 에시나이가 여러 에시나이가 이제 합쳐지는 거죠.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점점 커져 가지고 드디어 이제 메인 판크레아탁트에 들어온 거죠. 여기 메인 판크레아탁트 생기는.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스몰 판크레아탁트고 요거는 라지 판크레아탁트고 라지 PD고 그 다음에 요거 메인 판크레아탁트가 되는 거죠. 네. 그래 아나토미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옆에 뭐가 있습니까? 랑그한스 아일랜드가 있죠. 여기는 인슐린 그루카곤 같은 거 만들어내는 랑그한스 아일랜드. 여기 랑그한스 아일랜드. 이렇게 엑소크라인 글랜드, 엔도크라인,
그랜드 있고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혈관, 베슬이 있죠. 혈관, 베슬이 있고 베슬이 있죠. 그 주위에 이제 소프티슈, 연부 조직 있죠. 그렇게 이제 에시나이, 닥터, 랑한스 아일랜드, 베슬, 연부 조직 이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나이가 든다. 췌장은 보통 에코가 젊은 사람은 저에코인데 나이 들면 에코가 높아지죠. 왜 높아지냐면 올드에이지에는 췌장 에코가 높아지는 원인은 에코가 주는 에시나이가 나이 들면 아트로피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에시나이 소프트 에시나이 쪼그라드니까 그 틈새에 소프티슈가 많아지고 그 사이에 페시 어큐뮬레이션 되는 거죠. 그렇게 췌장의 에시나이가 아트로피 되면서 연부 조직에 페시 어큐뮬레이션 되는 거죠. 어큐뮬레이션 연부지에 페시 어큐뮬레이션. 물론 이제 올드에이지 아니라도 당뇨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엔도크라인 디지에서 팻이 침착되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도 팻이 어큐뮬레이션 되니까 에코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질환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질환에서는 췌장염이죠. 췌장염, 급성췌장염. 급성췌장염은 생기는 메커니즘이 크게 나누면 두 가지죠. 첫째는 하나는 판크레아 닥트가 옵스트럭션 되면 여기가 막혀버리면 물론 판크레아 닥트가 안 막히고 CVD가 막혀도 CVD가 콤은 그쪽에 막혀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판크레아 닥트의 압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 에시나에 있는 이 효소가 액티베이션 되는 거죠. 첫째는 판크레아 닥트의 폐쇄로 인한 압의 항진이죠. 두 번째 메커니즘은 톡식이나 베스큘라 인저리 때는 에시나에 직접 데미지를 하는 거죠. 두 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시거나 또는 뭐 약물이거나 또는 뭐 바스큘라 디즈는 바로 에시나를 바로 공격해가 되는 거고 우리가 골스톤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 바일 닥트하고 코먼 닥트가 막히가 CBD가 2차적으로 딜라테이션 되고 그래가 되는 거죠. 어쨌든 닥트가 막히든 이 에시나에 직접 데미지든 이렇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이 호소가 액티베이션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메커니즘은 어떻게 하든 이제 판크레아스 주스가 액티베이션 되가 이것이 우리 판크레아스를 조직을 데미지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베슬을 왜 되겠습니까? 베슬을 럽처시키고 또 이 주위에는 폐슬 네크로시스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프루이드가 고이죠. 그러면 판크레아스 왜 되겠습니까? 스웰링이 되겠죠. 판크레아스 당연히 커지고 급성췌장염은 판크레아스가 이렇게 판크레아스 췌장 종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염증이 생기가 붓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췌장 실질 에코는 왜 되겠습니까? 그렇죠. 실질 에코가 에코는 감소되겠죠. 그 다음에는 판크레아 닥트는 왜 되겠습니까? 두 가지 다죠. CVD의 오스트럭션에 의한 것은 딜라테이션 되고 그렇지 않고 바스큘라 데미지거나 톡식 데미지 같으면 오히려 쪼그라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거는 원인에 따라 틀리죠. CVD의 스톤이나 이런 거에 영수는 판크레아 닥트가 당연히 늘어나죠. 또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 있었던 사람이 어깨다 생기면 당연히 늘어나 있겠죠. 이거는 드라이버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스프레닉 베인은 왜 되겠습니까? 컴프레션 되겠죠. 판크레아스 스웰링 되면 컴프레션. 자, 제일 중요한 거는 판크레아타이티스 때는 주위에 플루이드가 보이는 거죠. 판크레아 주스가 나와가 여기 플루이드가
프루이드가 꼬이는 거죠. 파크레타이티스 때문에 중요한 소견이죠. 그러면 우리가 프루이드가 고이되면 우리 몸에서 이 프루이드를 퍼지는 걸 확산을 받으면 큰일 났잖아요. 낙동강에 페놀이 사태가 나오면 부산 사람은 왜 되겠습니까? 곤란하죠. 그래서 빨리 안 퍼지도록 펜스를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파이브 티슈가 덮어 쓰는 거죠. 이렇게 슈도시스트가 생기죠. 근데 슈도시스트는 금방 생기는 6주 이상 지속해야 되죠. 이 프루이드가 고이는 것이 6주 이상 지속되는 걸 슈도시스트. 그냥 처음에는 프루이드 고이는데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6주 정도 되면 대부분 업섭션이 되어버리는데 업섭션 안 되고 그대로 슈도시스트가 생기는 것은 왜 슈도시스트가 생길까요? 업섭션 돼야 되는데 왜 안 업섭션 되고 계속 남아 있을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업섭션 예? 고성장되는 그 길이 급성돼 가지고 이제 6주 지났는데도 계속 슈도시스트 파크레닥터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빨치산이 지리산에 왔는데 군경이 포위해보면 야들이 왜 되겠어요? 굶어 죽지 않나요? 그러면 빨치산이 계속 준동하는 것은 북한에서 북괴가 그걸 주든지 안 그러면 민간인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보급을 주든지 둘 중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파크레닥터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파크레닥터 연결이 보이는 게 아니고 이게 판크레 주스가 들어갔다가 안 들어갔다 인터미디어트하게 연결이 되니까 슈도시스트 이제 이해가 됐죠? 예. 자 여기에 어떤 판크레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크로닉 판크레타 만성췌장염입니다. 만성췌장염은 질환이 어디서 생기느냐? 여러 가지만 일단은 이제 어떤 원인들 바로 다이렉트하게 판크레아트의 닥트에 의한 것이지 안 그러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되는 거죠. 어쨌든 판크레아트 닥트에서의 병입니다. 닥트가 이게 막히는 거죠. 그러면 닥트가 막히게 되면 이렇게 애시나이가 있고 애시나이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 판크레아트 닥트가 여기 뮤신이나 뮤신 플러그나 이런 거에서 막히게 되면 판크레아트 닥터가 애시나이가 아트로피를 일으키는 거죠. 애시나이가 아트로피되고 판크레아트 덕트가 딜라테이션. 그 애시나이 세포가 위축이 되고 판크레아트 덕트가 딜라테이션 되는 겁니다. 그러면 판크레아트 덕트가 딜라테이션 되고 애시나이가 주위에 염증이 이제 애시나 주위에 염증 세포가 침륜이 되는 거죠. 침륜이 되죠. 침륜이 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판크레아스가 위축이 처음에는 판크레아스 크로닉 판크레아스 스웰링이 되지만 오래되면 판크레아스가 아트로픽 체인지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성 판췌장염은 여기에 질환이지 랑가스 아일랜드는 괜찮아. 이거는 베스라고 하는 게 돼 있죠. 그래서 만성 판췌장염이 좀 오래되더라도 인슐린 분비나 이거는 유지되는 거죠. 이제 소화액의 분비는 나빠졌지만 그래도 인슐린이나 글루카곤이나 호르몬 분비 물론 그게 더 심해져가 아주 말게 되면 랑가스 아일랜드도 디스트랙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초음파상을 어떠냐 판크레아스가 이렇게 위축이 되면서 판크레아트 닥트가 딜라테이션이 되는 거죠. 판크레아트 닥트가 딜라테이션 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 P 닥트가 딜라테이션 확장이 되고 판크레아스 실질은 위축이 되고 그 다음에 안에 요 안에 스톤 결석이 생기고 그 다음에 판크레아스 실질에 이렇게 석회화가 생기는 거죠. 석회화. 여기 이제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죠. 그래요,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 그런데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에도 특수한 형태가 있습니다.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 오토임문 판크레아타이티스.
우리는 동양인에 많죠. 이거는 이제 원인 이뮤나 메커니즘하고 같죠. 우리 몸에 뭐 하시모토 사이로이다이티스라든지 이런 거 면치로 오토이뮤이죠. 우리 몸에 베슬에서 판크레아스에 있는 혈관에서 이제 플라스마 셀하고 플라스마 셀, 림포사이트가 나가 이게 우리 몸의 사이로이드한다. 판크레아스를 공략하게 되는 거죠. 염증을 그러니까 판크레아스 주스가 나와가지고 디스트랙션 시키는 게 아니죠. 이 염증 세포가 나와가 인플레메이션을 일으키는 거죠. 인플레메이션을 일으키죠. 판크레아스 주스가 방출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토이뮨 판크레아타이티스는 총파상이 판크레아스가 스웰링이 되는데 마치 소시지처럼 스웰링이 돼요. 그러니까 판크레아스 길쭉한 게 염증이 돼서 똥똥하게 스웰링이 돼요. 그러면 에코는 왜 되겠습니까? 떨어지게 되죠. 인플레메이션 때문에. 그래서 췌장이 스웰링이 되는 거죠. 스웰링 되고 그 다음에 에코지니시티가 에코가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판크레아 닥터가 특징적이죠. 판크레아 닥터가 인플레메이션 생겨서 판크레아 닥터를 컴프레션 해줘요. 옵스트럭션이 아니고 컴프레션이죠. 그래서 판크레아 닥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아주 컴프레션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인플레메이션 때문에 컴프레션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헤드 부분에 여기 생긴다면 CBD 주위에도 인플레메이션이 컴프레션 되죠. 요것도 컴프레션 되고 또 CBD 여기 엑스트라 CBD에도 스크로레진 콜란자이티스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백이 두꺼워지죠. 옵스트럭션을 일으키는 거죠. 여기 컴프레션에 의한 옵스트럭션도 있고 CBD 자체도 백이 두꺼워지면서 없어요. 그러면 환자는 왜 되겠습니까? 존디스가 일으키겠죠. 그렇지 않나요? 존디스. 환자는 존디스 일으키죠. 존디스. 한 달이 오게 되는 거죠. 한 달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췌장 주위에 프루이드는 안 고이게 되겠죠. 이건 프루이드 고이는 판크레아스 주스가 럽처되가 나오는 병이 아니니까 판크레아스 주스로 프루이드는 안 고이에. 그리고 또 특징적인 판크레아스를 보면 스웰링이 되기 때문에 판크레아스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 이렇게 로브레이트드 나지. 우리와 키드니처럼 이렇게 볼록볼록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판크레아스는 캡슐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렇게 판크레아스 암이 무서운 게 이 다른 그래 캡슐이 두꺼우면 일단 뭐 리날 근면주로 캡슐이 두꺼우면 뚫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는 아주 얇은 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캔서 바로 뚫고 들어가 나가쁘거든요. 이런 식으로 릴레이티드 마진인데 이 오토이뮨 판크레아타이티스 마진은 뭐냐 이렇게 되거든요. 볼록볼록한 게 스웰링이 되어버리면 스무스해져. 스무스 페이스가 돼요. 스웰링이 돼요. 염증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중고년 노인들한테 많죠. 중장년 노인. 그래서 옛날에 이걸 암인 줄 알고 수술을 해보니까 아니. 또 그런 경우도 있죠. 옛날에 이제 환자들이 이거 잘 몰랐을 때 판크레아스 에코가 저에코 되고 존디스가 있고 압도멘 페인이 있고 또 그러니까 아이고 뭐 노인 올 때 아유 췌장암입니다. 막 보자 뭐 돌아가실 막 준비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 오래했는데 6개월 후에 멀쩡하게 왔는 거예요. 기실이 왔다고 해서 보니까 괜찮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 저절로도 낫잖아요. 저절로도 물론 스테로이드를 쓰면 잘 낫죠. 오토이뮨 판크레아타이티스. 그래서 오토이뮨 판크레아타이티스 심토는 존디스, 압도미널 페인인데 심한 압도미널 페인이 아니고 덜하죠. 이게 이제 아픈 것은 췌장을 팽창하면서 췌장 주위에 있는 신경을 이제 그 하니까 페인이 급통 아주 심한 통이 아니고 뻐근한 통증이 되죠. 통증이 되고 환자가 웨이트 로스. 그러나 저절로
낫기도 하고 스트레스는 잘 듣는다. 문제 그렇게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오토미온 판크레아타이티스는 크로닉 판크레아스의 한 타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메소포밍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참 골치 아픕니다. 우리가 이제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에서 헤드 부분에 이제 판크레아타이티스가 주로 많은데 판크레아타이티스 헤드 부분에 판크레아타이티스가 생겼죠. 여기에 판크레아타이티스 포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에코로 보이죠. 요거 세간이 조절 잘해. 더우면 켰다가 껐다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요 저에코에는 종개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면 판크레아닥트가 보이죠. 요거를 페네트레이팅 닥트 사이드 하죠. 중요한 소리입니다. 만약에 판크레 캔서 같으면 그렇게 되지 않죠. 판크레 덕털 캔서 같으면 요렇게 딱 요렇게 되겠죠. 컷도 맞다. 그렇죠. 요 안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굉장히 감별에 중요한 소견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판크레아 캔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췌장암은 크게 나누면 이제 췌장암은 크게 나누면 이제 고형암, 솔리드암하고 그 다음에는 시스틱암, 낭성암 두 개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형암하고 이제 낭성암이 있죠. 이제 우리가 췌장암 중에서 그 가장 많은 것이 판크레아 덕트에 생기는 췌간암이죠. 췌간암이 95% 이상이니까 판크레아 덕트에 생긴 췌간암, 이 판크레아 덕트에 생기는 판크레아틱 덕탈 캔서죠. 덕탈 캔서가 췌장암의 95% 이상이죠. 그렇게 췌간암은 어디서 생기느냐? 오리진이 중요합니다. 췌간암은요, 메인 판크레아에 생기는 게 아니고 스몰 판크레아, 여기서 췌간암이 생깁니다.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메인 판크레아 닥트에서 암이 생기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생기가 주위 조직을 침륜해 가지고 판크레아 닥트를 침범하는 거예요. 메인 판크레아. 그러니까 페리페리에 생겨 가지고 점점 확장해가 췌간을 옵스트럭션보다는 완전히 감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서부터 생긴다면 조만한 종양이라도 대부분 발견이 되겠죠. 이게 아니고 펜바인에서 생기가 서서히 커지니까 메인 판크레아 닥트를 완전히 감싸기 전까지는 별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많겠죠. 그렇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췌장암이 생기면 속에는 어떤 속에는요. 이제 아주 작을 때는 우리가 판크레아 캔서는 이제 족이 진다 하는 거. 판크레아 캔서가 족이 진다 안 되는 원인 중에 바로 그거죠. 그러면 췌간암이 생기면 우리가 판크레아 어느 정도 그가 췌간을 옵스트럭션이 시켜버리면 우리 췌간이 늘어나고 여기가 종괴가 이렇게 보이게 되죠. 자, 종괴의 에코는 어떤지 일반적으로 에코가 저에코로 보입니다. 왜 저에코냐? 판크레아 덕탈 캔서는 파이브로시스가 굉장히 많은 종양입니다. 혈관은 적고 파이브로시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직에 보면 아데노 캔서인데 캔서의 파이브로시스 데스모플라스틱 리액션이 굉장히 심한 당연하죠. 작은 닥터의 생기가 주위로 파먹어 들어가려고 하면 얼마나 파이브로시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파이브로시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종양이 커져가지고 이제 결국 메인 판크레닥트까지 침범하게 되면 판크레닥트가 늘어나는 거죠. 체관이 늘어나는, 체관 확장이 되는 거죠. 확장이. 그 다음에 이 종괴는 저에코로 나오는데 왜 저에코냐면 체장의 실질의 에코는 올드에이지 중고년 생기면 에코가 폐 때문에 높죠. 이 파이브로시스가 있지만 이거는 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에코죠. 그래서 데스모플라스티에 파이브로시가 있지만 주위에 비해서 저에코가. 췌장은 암은 피막이 없어요. 피막이 없으니까 경계가 또렷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위하고 에코의 대조도가 좀 뚜렷한 편이니까 경계는 비교적 잘 그려지고, 이 암은 침윤성 암이기 때문에 침윤성 암은 피막을 안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계가 불규칙하고 불규칙. 그러나 주위에 음양 대조토가 뚜렷하기 때문에 비교적 경계는 잘 보이는 암이죠. 에코는 떨어지고. 이제 이해가 다 됐죠? 그렇죠. 이건 백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췌장암은 이건 아주 악질이죠. 악질해가지고 헤더 부분에 생기면 왜 되겠습니까? CBD를 옵스트럭션 시켜버리죠. 코먼 닥터에서 해버리면. 그러면 존디스가 생기고, 또 판크레아스 캔서는 주위로 침면하게 되죠. 주위로 침면하게 됩니다. 침면은 이제 SMV, SMA 일로 침범하게 되죠. 침범하게 되고, 그 다음에 리버로, 간으로 전이도 하죠. 간으로 전이가 되면 저에코 종괴죠. 저에코 종괴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위에 혈관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일 중요한 것은 판크레아스 덕털 캔서는 판크레아스 덕털 딜라테이션하고 에코는 저에코인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종괴 자체는 경계는 좀 분명하고 피막이 없기 때문에 마진이 일레귤하고 칼라도폴의 혈류가 별로 많지 않다. 히포바스큘라, 하이퍼가 이거 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예, 얘는 췌장암입니다. 췌간암입니다. 95%. 그래서 췌장암은 거의 췌간암이기 때문에 뭐 용어를 췌장암 이꼴 췌간암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다른 데도 생기죠. 그 다음에 다른 데서 생기는 암은 뭐냐? 에시나에 생기는 암이 생길 수가 있죠. 에시나암이 선방세포암이 그죠? 에시나에 생기는 것은 선방세포암. 또 랑그한스 아일랜드, 엔도크라인 그랜드에서도 암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시리노마 같은 내분비 세포 있어요. 내분비 세포, 여기서도 생길 수 세포 종양, 엔도크라인 종양. 예, 이 종양 생길 수 있어요. 췌간암은 침윤성 암이죠. 우리가 종양이 암이 생기면 두 가지가 있죠. 암이 팽창성으로 발육하는 암이 있고, 가령 우리가 리버의 HCC 중에 노듈라 타입의 팽창성, 대체로 팽창성 발육하는 암은 배설이 풍부한 암이죠. 자기가 팽창하면 배설이 풍부해야 팽창하잖아요. 그러니까 튜머 배설을 많이 만들어내는 종양들은 대부분 팽창성 발육. 이제 암 중에서 튜머 배설을 잘 못 발달하는 암은 왜 되겠습니까? 침륜해야 되겠죠. 군대에 전쟁을 하는데 저 보급이 빵빵한 군부대는 왜 되겠습니까? 민간을 약탈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보급이 없는 부대는 왜 되겠습니까? 민간을 약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전쟁하는데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두 세포는 팽창성, 종양이 팽창성. 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침륜이고 이거는 팽창성. 그러면 종양의 이게 선방세포암이나 엔도크라인 튜머는 작은 경우에는
경계가 좋은 저액부, 경계가 좋은 저액부 종괴죠. 그러나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지면 이 하이퍼바스큘라이고 이게 전부 다 가혈관성 종양. 자, 종양이 이 튜머 베슬이 많은 종양들은 대체로 이제 커져도 네크로시스를 잘 안 일으키는데 어느 정도 커져 버리면 튜머 베슬 자체가 굉장히 취약한 베슬이거든. 그게 정상 베슬하고 튜머 베슬의 차이점은 정상 베슬은 이 베슬의 주위에 엔도셀륨 주위에 머슬이 이제 치밀하기 때문에 피가 확 들어가더라도 이게 파가 안 늘어나고 슬로우하게 늘었는데 그 주위에 베슬 주위에 머스큘라 티슈가 발달 안 되면 피가 확 들어가면 확 늘어나면서 럼체를 일으킬 수가 있죠. 그렇게 우리가 저항계수 레지스턴스 인덱스 하는 걸 쓰잖아요. 왜 저항을 혈관의 저항은 종양은 혈관의 저항이 낮죠. 왜냐하면 이 베슬 주위에 머슬이 발달이 안 되기 때문에 피가 확 들어갈 때 확 늘어나 주는 거죠. 인플레메이션은 왜 저항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럽처를 일으키면 그러니까 결국은 종양이 어느 정도 크게 되면 내부의 네크로시스, 낭성 변성, 헤모라지, 낭 변성을 일으키는 특징입니다. 요거는 고행 종괴죠. 그래서 선방체포암이나 내분비 종양은 총파로 구별이 되지를 않습니다. 둘 다 똑같은 패턴이죠. 근데 이제 결국은 다른 이제 MRI나 다이나믹 CT나 이런 걸 해갖고 총파상은 똑같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선방체포암보다 내분비 종양이 더 바스큘라리티 높아가 더 안에 커지는 네크로시스를 일으킵니다. 이거는 이제 칼라 조형이라든지 다이나믹 CT 총파로서는 잘 구별이 되지 않은 종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낭성 세포암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부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사진을 찍으시죠.